서울의 추운 겨울밤,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하윤은 집으로 돌아오며 가슴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는 오늘 민서를 만난 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결심을 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 앞에 서서 아빠, 저 레즈비언이에요. 민서 언니를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뭐라고? 내가. 형수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서는 하윤의 죽은 오빠의 아내, 즉 형수였다. 가족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윤은 28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전통적인 한의원 집안으로 대대로 남자 후계자를 중시했다. 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오빠의 아내 민서는 30살, 아름다운 외모와 부드러운 성격으로 가족의 사랑을 받았지만 오빠와의 결혼 생활은 짧았고 아이는 없었다. 하윤은 민서와의 만남이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점점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다. 처음에는 민서의 슬픔을 위로하는 동생으로서, 하지만 어느 날 민서의 눈물 어린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하윤아, 나도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하윤의 가슴을 울렸다. 그날 밤,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하윤을 방으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앉혔다. 내가 레즈비언이라니. 이 집안의 치욕이야. 하지만 내가 민서와 결혼한다면 용서할 수 있어. 하윤은 귀를 의심했다. 결혼. 언니는 제 형수예요. 게다가 우리는 둘 다 여자잖아요. 아버지는 차갑게 웃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가능해. 오빠가 죽기 전에 정자를 동결해놨어. 민서가 그걸 이용해 아이를 낳으면 내가 그 아이의 잡아지가 되는 거지? 내가 남자로서 민서와 결혼하는 척하고 집안을 이어라. 그것은 미친 소리였다. 아버지는 집안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하윤을 강제로 남자 역할에 밀어넣으려 했다. 하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다. 학교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다 들키자 부모는 그녀를 정신과에 데려갔고 치료를 강요했다. 사회의 시선은 더 혹독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여전히 금기시됐다. 친구들은 이해하지만 직장에서는 조심해야 했다. 민서와의 사랑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민서는 오빠의 죽음 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하윤과의 만남이 그녀를 구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제안은 그 사랑을 왜곡된 형태로 만들려 했다. 왜 언니를 이용하려 해요? 언니도 사람인데. 하윤이 소리쳤다. 아버지는 민서는 우리 가족이야. 내가 책임져야 해. 아니면 너희 둘 다 쫓아낼 거다라고 위협했다. 다음 날 하윤은 민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서는 창백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아버님이 그런 생각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서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빠와의 결혼은 가족의 압력 때문이었고 진짜 사랑은 아니었다. 하윤을 만난 후 그녀는 자신의 성향을 깨달았다. 하지만 사회의 눈과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하윤아, 나 어떡해? 만약 거부하면 내가 피해를 입을 텐데. 하윤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언니,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해. 이건 사랑이 아니야. 거래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아버지의 제안은 단순한 강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집안의 재산 상속과 연결되어 있었다. 오빠가 없으니 하윤이 후계자가 돼야 했지만 그녀의 성 정체성은 모든 것을 위협했다. 하윤은 직장에서의 압력도 느꼈다. 상사가 그녀의 성향을 의심하며 승진을 미루고 있었다.
여자답게 행동해 라는 말은 일상이었다. 민서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지만 시집 식구들의 간섭이 심했다. 아버지는 민서에게도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민서야, 집안을 위해 희생해라. 하윤이가 내 남편이 돼줄 거야. 민서는 충격받았지만 거부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의 부모는 가난했고 시집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윤과 민서는 밤늦게 만나 대화를 나눴다. 언니, 도망칠까? 하윤의 제안에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가족들이 어떻게 돼? 우리는 책임이 있어.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됐다. 그는 변호사를 불러 비밀 계약을 준비했다. 하윤이 법적으로 성전환을 하지 않고 가짜 결혼식을 치른 후 민서가 IVF로 아이를 낳는다는 내용이었다. 아이는 하윤의 것으로 등록되고 집안의 후계자가 된다. 이게 내 속죄야, 아버지는 말했다. 하윤은 밤마다 악몽을 꿨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민서는 점점 지쳐갔다. 하윤아, 어쩌면 이게 최선일지도 몰라.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잖아. 그 말은 하윤의 가슴을 찔렀다. 사랑이 왜곡되는 순간이었다. 하윤은 결심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결정의 대가는 컸다. 가족의 배신이 시작됐다. 하윤은 아버지의 제안을 거부한 후 집에서 쫓겨났다. 내가 레즈비언이라면 집안에 있을 자격 없어. 아버지의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민서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유는 짧았다. 아버지는 민서의 부모에게 압력을 넣어 그녀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민서야, 하윤이와 헤어져. 아니면 지원을 끊을 거야.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하윤에게 말했다. 미안해, 나아갈게. 하윤은 배신감을 느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은 고통스러웠다. 하윤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그녀의 성 정체성이 소문나자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그런 사람이랑 일하기 싫어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한국 사회의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되는 소식을 볼 때마다 하윤은 절망했다. 민서는 시집으로 돌아간 후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재혼을 준비했다. 상대는 집안과 연결된 사업가의 아들. 이 결혼으로 아이를 낳아 집안을 이어라, 아버지의 말이었다. 민서는 하윤에게 몰래 연락했다. 하윤아, 나 강요당했어. 하지만 내가 위험해질까봐. 하윤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가족의 압력은 가장 힘들었한 여성이 말했다. 하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힘을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아버지는 하윤의 직장에 압력을 넣어 그녀를 해고시켰다. 내 딸이 레즈비언이야 라는 익명 제보였다. 하윤은 실업자가 됐다. 돈이 없어지자 민서와의 연락도 끊겼다. 민서는 재혼 준비로 바빴다. 하윤은 민서의 결혼식 초대장을 받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 왜 나한테 보내? 그녀는 분노했다. 결혼식 당일 하윤은 몰래 식장에 갔다. 민서의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자를 보자 가슴이 아팠다. 민서는 하윤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다. 하윤아, 미안해. 그 순간 하윤은 모든 것을 폭로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하윤을 끌어내 내가 여기 왜 와? 민서를 망치려 해 라고 소리쳤다. 하윤은 선니를 사랑해요. 이 결혼은 거짓이에요 라고 외쳤다. 식장은 소란스러워졌다. 민서의 예비 남편은 혼란스러워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황급히 상황을 수습했다.
하윤이가 정신이 이상해. 무시해. 그 사건 후 민서는 하윤에게 연락했다. 하윤아, 결혼 취소됐어. 내 덕분이야.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아버지는 민서를 탓하며 내가 하윤이를 유혹했어 라고 비난했다. 민서는 우울증이 재발했다. 하윤은 민서를 찾아가 안아줬다. 언니, 함께 도망치자. 이번에는 민서가 동의했다. 그들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작은 카페를 열어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그들을 추적했다. 집으로 돌아와. 아니면 법적으로 고소할 거야. 위협이었다. 하윤과 민서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로맨틱했지만 돈 문제와 사회의 시선이 따랐다. 여자 둘이 사는 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민서는 과거의 트라우마로 밤마다 울었다. 오빠가 살아있었다면 하윤은 질투와 죄책감을 느꼈다. 언니, 나 때문에 고생해. 이 갈등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어느 날 민서는 자버님의 제안이 나빴지만 아이를 갖는 건 어때? 라고 물었다. 하윤은 충격받았다. 그건 우리 사랑을 부정하는 거야. 논쟁이 시작됐다. 민서는 가족의 압력에 여전히 흔들렸다. 아버지의 추적이 가까워지자 하윤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미디어를 이용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한국의 LGBT 현실지라는 제목의 블로그 포스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지지자와 비난이 쏟아졌다. 용감하다 vs 집안 망신. 민서는 두려워했다. 하윤아, 위험해. 하지만 이 공개는 변화를 가져왔다. LGBT 단체가 도움을 제안했다. 하윤은 인터뷰를 통해 가족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분노했지만 여론의 압력에 주춤했다. 공개 후 하윤의 삶은 달라졌다. 미디어에 관심이 쏟아지며 그녀는 LGBT 활동가로 떠올랐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레즈비언은 병이야. 집안 버린 년. 하윤은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민서는 그녀를 지지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어. 이 차이는 그들의 관계에 긴장감을 더했다. 하윤은 언니, 왜 숨겨? 우리 사랑을 인정하자라고 설득했다. 민서는 내 부모님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하윤을 만나자고 연락했다. 집으로 돌아와. 모든 걸 용서할게. 이 하윤은 만남을 받아들였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내 오빠가 죽었을 때 나는 무너졌어. 집안을 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하윤은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자빠의 제안은 나를 부정하는 거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 하지만 민서와의 관계는 안 돼. 사회가 용납 안 해.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하윤은 아버지의 눈에 여전한 편견을 봤다. 민서의 부모가 개입했다. 그들은 민서를 데리러 부산에 왔다. 너 같은 년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민서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민서는 울면서 엄마, 나 하윤이를 사랑해 라고 고백했다. 부모는 충격받아 집으로 끌고 갔다. 하윤은 홀로 남아 절망했다. 언니를 잃을 수 없어. 그녀는 민서의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서울로 갔다. 하지만 문전박대였다. 동성애는 죄야 라는 말만 들었다. 한국의 보수적 가치관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하윤은 LGBT 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했다. 가족의 강제에 대한 보호였다. 변호사는 어렵지만 여론이 도울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하윤은 자신의 내적 갈등과 마주쳤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뭐지? 자유인가, 민서인가,
그녀는 일기를 쓰며 감정을 정리했다. 민서는 부모의 감시 속에서 몰래 연락했다. 하윤아, 기다려. 나 싸울게. 하지만 민서의 목소리는 약해져 갔다. 고조되는 긴장 속 아버지가 민서의 부모와 연합했다. 그들은 하윤을 주혹자로 몰아 소문을 퍼뜨렸다. 하윤의 블로그는 해킹당했다. 이제 그만의 익명 메시지가 왔다. 하윤은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규모 LGBT 집회에 참여했다. 마이크를 잡고 우리의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가족의 이름으로 억압하지 마세요 라고 외쳤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민서는 TV에서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하윤이가 강해졌어. 민서의 반항이 시작됐다. 그녀는 부모에게 나 레즈비언이에요. 하윤이 없이 못 살아라고 선언했다. 부모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민서의 어머니는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애원했다. 민서는 지게 내 정상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이 대치로 민서의 가족은 분열됐다.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하윤에게 연락했다. 내가 민서를 망쳤어. 이제 만족하냐? 하윤은 아빠, 사랑은 망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하윤과 민서는 몰래 만나 계획을 세웠다. 캐나다로 이민 갈까? 거기선 동성 결혼 가능해. 하지만 비용과 비자가 문제였다. 아버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민서에게 집안 재산을 포기하면 가라라고 말했다. 민서는 망설였다.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사랑을 위해 포기할 수 있을까? 하윤은 언니, 나 혼자서도 할게. 강요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 순간 그들의 사랑이 시험됐다. 민서는 결심했다. 함께 갈게. 이민 계획이 구체화되자 장애물이 나타났다. 비자 신청 과정에서 하윤의 과거 기록이 문제가 됐다. LGBT 활동으로 블랙리스트, 변호사가 물었다. 한국 정부의 보수적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 민서는 부모의 반대로 여권을 압수당했다. 너 미쳤어. 외국에서 어떻게 살아? 아버지는 민서의 부모와 함께 압박했다. 하윤은 절망했다. 우리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들어? 밤마다 울었다.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하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자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동성애 반대 플래카드가 거리를 메웠다. 하윤은 위협 전화를 받았다. 민서는 부모 집에 갇힌 채 고립됐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하윤을 생각했다. 하윤아, 미안해. 나 약해. 하지만 속으로는 반항의 불씨가 타올랐다. 민서는 부모의 컴퓨터를 이용해 LGBT 포럼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해주세요. 포럼의 도움으로 민서는 탈출했다. 밤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하윤과 만났다. 언니, 하윤이 안아줬다. 그들은 임시 쉼터로 갔다. 하지만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딸이 납치됐어. 거짓 신고였다. 경찰이 찾아오자 하윤과 민서는 도망쳤다. 서울 거리를 달리며 지게 우리의 운명인가? 라고 중얼거렸다. 이 추격은 그들의 결속을 강하게 만들었다. 쉼터에서 그들은 미래를 논의했다. 이민 대신 여기서 싸우자. 민서의 제안이었다. 하윤은 동의했다. 그들은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가족의 학대에 대한 보호명령 재판은 뜨거웠다. 증인으로 LGBT 활동가들이 나섰다. 아버지는 법정에서 집안의 전통을 지키려 한 거야 라고 변명했다. 판사는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라고 판결했다. 승리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소했다. 포기 안 해. 재판 과정에서 하윤의 내적 갈등이 드러났다. 그녀는 상담을 받으며 아빠를 미워하지만 이해하고 싶어라고 말했다.
민서는 나도 시댁을 사랑했어. 하지만 내 행복이 우선이야 라고 깨달았다. 이 과정은 그들을 성장시켰다. 사회의 시선은 점점 변했다. 젊은 세대의 지지가 늘었다. 하윤 씨 파이팅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됐다. 심장병으로 입원했다. 하윤은 병원을 찾았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미안하다. 내가 행복하면 돼 눈물의 화해였다. 하지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민서와의 관계는 여전히 일하고 중얼거렸다. 하윤은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민서의 부모도 변화했다. 딸의 행복을 보며 미안해 라고 사과했다. 가족의 재결합이 시작됐다. 하윤과 민서는 함께 살 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한 도전이 있었다. 직장 복귀, 사회적 편견.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버텼다. 새 삶이 시작됐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하윤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하윤아, 나 아직 너 사랑해. 그녀는 민서와의 관계를 질투했다. 민서는 불안해졌다. 하윤아, 정말 끝났어. 하윤은 언니만 사랑해 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신뢰의 균열을 만들었다. 사회적 변화도 느껴졌다. 동성 결혼 법안이 다시 논의됐다. 하윤은 캠페인에 참여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민서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나도 레즈비언이에요. 이 고백은 용감했다. 하지만 반발이 따랐다. 민서의 직장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아버지의 항소 재판이 열렸다. 이번에는 가족 증언이 핵심이었다. 하윤은 아빠의 사랑을 이해하지만 내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내 잘못이었어 라고 인정했다. 판결은 하윤의 승리. 가족의 압력이 끝났다. 하윤과 민서는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의 파티였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이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민서는 자의를 갖고 싶어 라고 말했다. 하윤은 누리 방식으로 라고 제안했다. 입양이나 IVF. 이 선택은 도덕적 딜레마였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안정됐다. 하윤은 책을 썼다. 금지된 사랑의 대가 우 베스트셀러가 됐다. 민서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됐다. 아버지는 손자를 기대하지 않고 딸의 행복을 축복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욕을 듣기도 했다. 하윤은 지게 우리의 현실기라고 말했다. 민서는 싸워서 얻은 자유야 라고 대답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하윤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 선택은 옳았을까? 그녀의 눈에는 강인함이 빛났다. 가족의 전통을 위해 개인의 사랑을 희생하는 것이 옳은가?